구성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우! 네, 3회 시작합니다. 네. 어우, 벌써 힘들어, 시작부터. 아니 저는 눈부셔 떨려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신지 너무 잘 아시죠? 여의도의 뇌생녀 이재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안녕하세요. 섭외할 때도 분명히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당 위원장이 모셨고 네. 사실상 첫 번째랑 똑같다. 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3회라고요? 저 딴데 볼게, 딴데 볼게. 저 그만 안 했어. 의원님으로서 최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작가님들 그 지금 고통받고 벙커원에서 정치인답네요. 네 풍자 정치인답네요. 아니 분명히 저한테는 아니 임종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임종성 도당위원장이시니까 첫 방송이고 의원님이 사실상 첫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3회라고요? 사실상 첫 방송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 힘들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텐션으로 시작 전부터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 아니 지금 시작 전에 너무 많은 얘기를 사전해서 제가 지금 힘 빠져서 두 분 진행자한테 기대서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정 의원님 팬이에요. 와. 네. 아니 여기서 이재정 의원님 팬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오셨죠. 우리 진짜인지 아닌지 볼까요? 네. 왜 팬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이제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특히 외교 안보 영역은 전 남성의 영역이었는데 여성으로서 외교 안보 영역의 소프트 파워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정말 진정한 우와. 여성의 지도자이다.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다. 야, 내 롤모델이다. 진짜네. 우와. 진짜네. 어? 야, 아니 본인도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맥을 좀 끊어도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전수미 변호사 팬이었어요. 그 어떡해요? 이유가 외교안보 전문가 중에 어. 훨씬 더 나이 많이 드신 분을 제외하고 어. 사실상 이제 386 이후로는 386도 많이 없어요. 외교안보 전문가가 많이 없는데 소위 MZ세대 또는 X세대도 거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내는 분이 없는데 그쵸. 전수미 변호사님이 무려 사신 거 아시죠? 닥터. 네. 네? 닥터세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굉장히 능하시고 남북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다코스다 떠오르는 외교 샛별이라고 제가 막 저 혼자 홍보를 하고 의원님 다녔는데 사랑합니다. 정말 더 자질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분을 어떤 롤을 통해서 제가 뭐 하는 역할에서 롤을 드리고 싶고 영입하고 싶고 굉장히 공을 들였던 분이에요. 네. 근데 진짜인 와. 거는 알겠는데 여러분 저기 피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두 분이. 근데 오늘 외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오히려 더 외교 관련해 가지고서는 닥터다. 오, 칭찬해 아닙니다, 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서 감히 주름 잡고 싶지는 않고요. 네, 오늘도 이재정 의원님께 정말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니 저 최고의 여의도- 변호사인 건 맞는데 여의도 뇌생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치인으로서 또는 어떤 네. 전문가로서 이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재정 의원님 팬인 거는 정말 대중적 이유예요. 네. 저는 정말 텔레비전에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요. 꾀꼬리.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소리 듣고 있으면 대부분 여성 정치인들 강력한 뭐 빠루를 들고 있어야 되고 뭔가 살아나는데 저렇게 소프트 파워로서도 저는 엘레강스한 우아한 정치를 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 정치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게 제가 이재정 의원님 처음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저 설거지하다 봤어요. 설거지하다가 보통 이렇게 싱크대 있으면 뒤에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목소리 듣고 뒤로 돌았어요. 목소리 듣고 뒤로 봤는데 얼굴은 얼굴이 매칭이 환해. 안 된다.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전혀 딱 맞아요. 대답 잘해야 돼요. 딱 맞아요.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명랑하게 나오려면 표정도 명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구강 그쵸, 맞아요, 구조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 시민들 사이에서 막연하게 정치인에 대한 불호 감정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 말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정치인 같지 않다 칭찬으로써요. 되게 대중적이다. 맞아요. 진짜. 네, 그래도 팬 됐어요, 저 그때. 이게 감사합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여성 정치인이 그 여의도에 살아남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빠루를 들고 있거나 정말 센 발언을 해야 살아남는다 인식이 강한데 만나시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안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의 언니, 그러니까 나의 정말 존경하는 선배가 이렇게 안아준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저 아무나 앉지 네. 않아요. 네, 당신이니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아주시는 거 막 이재정 의원님이 여의도에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여성
정치인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힐링이 되는지는 여러분들 정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제가 세상에.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네요. 아니 사실은 옆에서 이제 디스도 해주시고 하면은 기고만장해지고 더 막 텐션이 올라가는데 네. 갑자기 좀 겸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주옥 같은 내용 우리 저기 제작하시는 분 편집하실 거 아니죠? 이 부분을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벌써 가진 에너지의 네. 절반을 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니, 오늘 나올 중요한 얘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진짜로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뵀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이제 처음 이제 얘기 나누는데 느낌이 진짜로 누나들 만나는 자리에 네, 누나, 와가지고 언니, 앉아 있는 것 진짜 같아요. 여의도 네. 언니 진짜 응. 우리한테 힐링을 주는 존재만으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접하는 모습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과 뒤가 같은 여자 그렇지. 내가 섹시한 여자 이재정 의원입니다 여러분. 네, 접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외교 문제 때문에 모셨다라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뭐 해외만 나가면 사고를 쳐서 와요. 근데 이게 작은 사고도 아니고 큰 사고를 쳐서 네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수미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원래 모시기로 돼 있었지만 이번에 이게 예약돼 있는 거다 거의. 모셔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좀 네네. 드리려고 하는데 말실수를 크게 했어요. 가가지고서 예. 추적 논란이 있었죠. 사실 이 얘기는 뭐 시사 프로그램마다 다 이제 다루기도 했고 또 외교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국민 수준 아는 이상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학습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보다도 사실 이 두 분이 여러 패널 다니시면서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님이시죠. 저는 막 교과서로도 한 번 본 적 없는 국민의 상식에서 대통령의 외교를 평하는 입장인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경험들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얘기 나누는 것들을 얘기하면 다른 방송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다른 분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저희가 날짜가 며칠이죠? 대통령이 순방 가 있는 주에 화요일에 상임위를 잡았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무인기 문제가 거의 한 3주쯤 지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나름의 이제 올해 어떤 전략을 통해서 대외 정책을 할 건지도 한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 상임위를 보면 타이밍이 약간 늦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였거든요. 맞아. 그때 제가 너무 타이밍 늦게 상임위 잡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적시에 잡은 걸 수도 있다. 대통령님이 나가신다. 사고는 예견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깔깔깔깔 웃었어요. 선제적으로 일정을 잡은 거군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참 우픈 얘기지만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설마 이번에까지 또 그럴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장 핫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정말 이게 말씀이 맞는 게 네. 시민들 제가 인터뷰하는 좀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한 시민이 이랬어요. 설마 했던 일을 다 만들어내는 정부라고. 네. 그렇지를 정말. 와. 네. 그래서 그 외통이 그날 당시에는 원래 무인기 문제라든지 그 문제가 국방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뭐 외교적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가 네, 향후 어떻게 될 맞습니다. 건지도 관련된 부분인데 그 문제를 주로 다루려고 이제 보좌진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의 그 말실수 때문에 그 순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소위 뉴스에서 이제 메인 꼭지에 이렇게 주발언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카메라들도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는 건 국회 방송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국회 방송 화면을 빌려서 주요한 발언을 방송하기도 하지만 메인 카메라들이 다 와 있을 때가 한 3-4번 정도입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평소에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딱 그걸 보더니 순서를 다들 나는 그러니까 다른 순서 다 물리시고 네. 그 외교적 이 실수 이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1, 2, 3번 순서가 다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모든 언론과 관심이 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제대로 잡은 건데 다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순방 나갈 때마다 사고를 쳤던 게 우리는 정말 우프지만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만큼
국민한테 가장 큰 염려를 끼치는 게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제는요 과학이에요, 과학. 나갔다 하면은 쳐서 들어오니까는요. 네. 일단 국내 발언도 대통령의 자리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사실 그 직전에도 핵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그때 뭐 우리가 핵 보유할 수 있다라든지 핵 공유 같은 발언들도 굉장히 위험한 네, 발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특히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내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나마 국내에서 어떤 상황일 때는 시츄에이션이나 당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마사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수습을 할 수 있지만 해외 순방이라는 건 대통령의 동선도 메시지가 되고 또 맞아, 어떤 맞아.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하는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막 이제 조율해가며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닷없는 실수들을 견발을 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중동이 어떤 그렇죠. 구간이에요. 예, 진짜 아직까지도 나라 대 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하기에는 참 기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 앞에서 뭐 이제 굉장한 우호국이 됐다가도 또 여러 동맹국 관계들 때문에 또 경직되기도 했다가도 이런 상황들을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데가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이슬람 세력과 사실은 뭐 미국과의 갈등 관계 또는 이스라엘과의 문제 이게 뭐 2차 대전 직후부터 있었지만 사실 세계화라는 이제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는 나라 간의 관계가 다시 재편되고 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여러 번 합종 연행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나라 외교는 정말 이제 여전히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고래 싸움 가운데 낑격이라서 국민의 안전이나 모든 것들이 대통령 입에 달려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대통령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수는 저질렀고 그 다음에 수습, 마사지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마사지를 한 거는 잘했다고 평가하세요,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대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는 정부의 대처 자체에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라는 게 정말 마음으로는 와 정말 저런 발언을 하고 불만을 막 이만큼 토로하다가도 서로가 극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각 정부가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만 좀 성의를 보여줬다면 이란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란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성의는 보였는데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이란의 그 발언이요.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정말, 해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이란의 그 정도의 외교적 노력에도 절반의 절반도 부응하지 못한 게 대한민국 외교였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란이 뭐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제 분노한 메시지를 내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이란도 나름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성의를 보였지만 충분치 않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거는 그 외교적 노력이라는 게 우리가 성의를 보였다라고 상대국을 이제 존중하듯이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는 외교적 노력이 아니잖아요. 네, 외교적 맞습니다. 언어가 아니잖아요. 노력은 했다라는 평가도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크게 고수해요. 자, 대한민국 정부도 국내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메시지에 동의했다라는 걸 또 대외적으로 밝힌 거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참 외교적으로 잘 선택했는데 이란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작 가장 큰 실수를 한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왜 그걸 모를까? 예, 그 발언이 굉장히 정치적 발언, 아니 외교적 발언이었어요. 이란의 발언은. 그리고 저는 우리 상임위 당시에 가장 경악했던 부분은 외통위원들, 특히 외통위 간사, 태영 의원님, 그리고 또 외통위원분들이 저희가 고루 5 의원님들 있잖아요. 우리 당만 하더라도 전 비대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님, 네네. 박홍근 원내대표님, 우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 등등 다 이렇게 5 의원들이고 중진 의원들이 있는데 전 수습할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에 수습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국회에는 수습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누그러뜨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난처해야 하는 외교부를 닥달을 해가지고 아니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아닙니까? 거기에 예스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정부의 차관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기어이 그 비슷한 발언을 끌어냅니다. 그게 여당의 비대위원장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셨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야당이 오히려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반응은 이제 뭐 제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느끼시는 바대로 저도 어이가 없지만 늘 야당 탓을 하는데 뭐 응당 정치적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뭐 날리면 바이든 할 때도 야당이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MBC가 네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번에도 이 사태의 전부가 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러네. 민주당 제가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당의 모든 당인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리드하고 어떤 논란에 불을 지피고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너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해초리를 많이 맡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초래했다? 음. 진짜 민주당 야당 생각을 잘한 겁니다. 최고의 악당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게 근데 맞다지면.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도 또 이란에서도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의 발언을 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 정말 우리는 메이저인 거죠. 우리가 이란을 분노하기도 하고 사실은 외교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당하고만 교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 문제를 야당 탓하는 것은 특히 유수의 언론들이 MBC 사태, 날리면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MBC, 대한민국의 일개 방송사의 워딩을 가지고 그렇게 외신들이 자기들 코멘트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대평가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정말 사태에 대해서 그 말에 동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손쉬운 야당 탓 또는 언론 탓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여러 관계국들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지금 그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넌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됐었던 게 당연히 의회에 계시면서 이게 정부에서 사고로 친 거니까 수습을 당연히 여당이 하겠거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고 수습은커녕 지금 파국으로 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약간 이거 뭐지 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국방부에서 며칠 전에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 군의 사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맞아. 한 얘기입니다. 국방부가 발표를 해요. 이렇게 외교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그런 메시지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 메시지거든요. 좀 무서워요. 지금 말씀 듣는데. 네. 근데 국방부가 그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당발로 메시지들이 좀 나와요. 네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 발쯤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였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이제 공개 발언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 상관이에요. 근데 이건 카더라예요. 저도 모릅니다. 네. 카더라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난번 이상민 장관 그 청문회 이후에 이상민 장관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여의도에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또 한간에 돌았던 이유가 막 일시적으로 막 이상민 장관을 옹호한다 발언이 막 터져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가 똑같아요. 대통령이 수습할 생각 안 하고 한국에 돌아왔으면 여론도 보고 안 하고 야 니들 내 편 안 들어? 한 것 같다. 제 짐작입니다. 한 것 같다.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대통령실이 사고를 쳤으면은 국회에서라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카더라 도는 거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이 야 도와줘 이것 좀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돌아오자마자는 이제 밖에 나갔으니까 또 이제 우리 여당의 말씀을 빌자면은 연이은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다자 외교를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 심각성을 잠시 또 이제 충분히 기울일 상황이 아니니까 잠시 잊으셨더라도 국내에 돌아와서 복귀를 하시면서 충분히 수습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연이어 나온 게 느닷없이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이거 쉽지 않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네요. 아무리 해외 순방에 뭐 우리 장병을 만났다 국방부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언론들한테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이튿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다시 이 문제를 딱 정리한 순간 이거는 대통령 심기가 여전히 그 방향에서 언론이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니네 여당 왜 안 도와줘? 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이렇게 일사불란할 수가 없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 추론이 되네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야당이나 여당이나 당을 초월해서 해야 되는 게 실용 외교고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특히 이란 같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란 앞바다에 바로 호르무즈 해협 거기가 원유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익에도 연결이 되고 또
말씀드린 동결 자금 2018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동결 자금이 저희가 70억 정도, 그러니까 한 8조 정도가 묶여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이 깡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원유는 가져갔는데 돈은 안 주고 적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한국을 보면서 도대체 이란은 어떠한 걸 느꼈을까? 저는 이제 굉장히 국익적 차원에 이건 당을 초월해서 국익적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이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그리고 외교부 이게 반응에 대해서 혹시 뭐 타국이라든가 뭐 관계자들 좀 반응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 뭐 공식적인 반응들은 없지만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외교적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거는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예민한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나. 그거는 지난 미국 방문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예정이 없다 이런 공식발표 한 적 있어요. 맞아. 어지간하면 상대국이 실수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빨을 맞춰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기를 맞춰주는 게 상대국의 태도인데 그렇게 가뜩이나 한일 관계 잘하겠다고 하는 공언한 윤석열 정부인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그것을 뭐 회담의 성격으로 한다, 뭐 아니 약식으로 간담회다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미스매칭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워딩, 그러니까 뭐 주어 뒤에 뭐 어떤 조사를 붙일 건지조차도 사실 실무 단위에서 협의를 다 하고 나서야 만나는 게 정상들입니다. 정상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발로 또 대통령실 발로 하도 그렇게 이제 이미 조율되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상대국도 당황스러운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동맹에 있어가지고 그 핵우산이라는 것 그리고 핵우산이 사실은 NPT 체제 안에서 핵 억지를 전제로 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서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안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의지기도 하지만 NPT 체제 자체에서 국제사회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윤 대통령이 맞아요. 아니 국민 한숨 쉬신다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그럴 거예요. 자꾸 그걸 언급을 하니까 미국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비단 미국일까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델리케이트 예민하게 이제 글을 하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또 뒤로는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국가지만 또 그 나라랑은 또 우호적 관계인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혹여 우리 둘 사이에 나눈 얘기가 저쪽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나쁜데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면 이들도 자신의 국익을 해치는 방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를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리하자면.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 마지막 얘기만 진짜 신기한 거죠. 진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아시지만 글도 진짜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써요. 그리고 이제 어설프게 아시는 분이 어렵게 쓰는데 정말 진정한 전문가로서도 또 면모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시 박사님. 아니 지금 너무 쉽게 전문적 용어를 몰라서. 아니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의원님 설명할 때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냐면은 이게 다 상황이 거의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의원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재정 의원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수미 변호사가 구소장 싫다는데요? 규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아니 왜 내가 나를 싫어한다라는 걸 그럼 제가 뭐 이렇게 말하겠죠. 나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관계가 다 꼬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다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거기서 외교를 가장 잘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정작 이스라엘이에요. 굉장히 묘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미국과 모든 이익을 공유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어때요? 미중 갈등 상황에서 그리고 또 중국과 그래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그래요?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네. 정말로. 실용외고는 그쪽에 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에 심지어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리가 러시아까지 갑니다. 라마단 기간에? 네. 러시아까지 가서 라마단 기간에는요. 먹는 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기름 쓰는 것도 안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중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스라엘 하면 미국하고 막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러시아하고 갈등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편 드는 거고 우리는 막 이렇게 생각하자 국제정치를.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중국과 소통해서 미중 갈등 가운데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중재자 역할도 하고
중동이란 나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때로는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우리 인권단체에서도 좀 비난받는 지점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을 지키기 위한 외교에서만큼은 정말 탑등인 거죠. 탑등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힘든 맞아요. 처지에 맞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가장 뭐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우리 전비 태세만 하더라도 가장 집중돼 있는 갈등이 가장 긴장돼 있는 곳이 남북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또 미, 중, 러 다양한 강대국 안에서 우리가 외교라는 정말 고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 들 만큼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영역이다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게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 그러면은 완전 대통령 발언이랑 배치되네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은 스스로 자기를 1호 영업사원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완전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연결돼서 다보스 포럼에서 본인이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잘 아시지만 근데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파괴했어요. 맞아. 네, 적극하다. 영업사원이 거래처 왜냐하면 그 50년 넘는 오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 가서 적국이라 표현했다는 건 저는 영업사원 자체가 적국을 그 거래처를 그냥 박살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자체 핵 보유 발언이라던가 예. 북한에 뭐 무인기를 보냈으면 우리도 같이 보내겠다. 이런 발언들은 한반도 리스크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영업사원이면 우리 안전해요. 우리 너무 좋아요. 투자하세요. 이런 한반도 리스크가 있는 한국에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함께 영업을 하고 싶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보셨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교 점수는 몇 점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영역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분이 외교를 하셨나? 일단 이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의 외교라는 거는 대일 외교만 하더라도요. 그렇지.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게 가장 민주당하고 다르다라고 후보 시절 주장했던 게 한일 관계 복원하겠다는 거였고 맞아. 한미 동맹 복원이라고 해서 미국 마치 측도 없었던 좀 것처럼 당황. 미국도 약간 당황했어요. 아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렇죠. 뭐 이전 정부하고 차별화시키는 거 말고 자기마저도 윤석열 있기 이전에는 맞아. 한미 관계 엉망이었다니 무슨 복원이야? 맞아. 실제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당시에 냈어요. 네, 우리 네. 대선 과정에서는 또 우리 외교안보팀에 계시는 김수정이 브레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디테일은 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랬었어요. 근데 한미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핵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가장 자신 있어 했던 한일 관계도 그렇죠. 예, 우리 뭐 IRA 뒤통수 맞은 거 정도가 아닙니다. 뭐 하도강산 이번에 등재 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또 독도 발언 최근에 튀어나왔죠. 여러 가지 측면 우리 배상 문제. 예, 그 강제 동원 문제, 맞아. 강제징용 예. 문제도 지금 하고 네네네. 계시죠. 그것도. 강제 동원 문제도 결국은 일본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진짜 자부치고 난리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 가장 예민하고 뭐 잘 다뤄야 되는 부분 차치하고 가장 자신 있다고 했던 영역에서조차 단 맞아. 1의 성과도 못 내고 있고 대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별도의 영역을 둬서 평가해야 하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맞네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서 거의 납득점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한일 관계 잘 짚어주신 게 최소한 자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나가가지고 좀 그래 좀 밖에 내놓기 창피한 대통령이다라는 심정까지 국민들이 갖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거는 뭐 근데 열받게까지 만드는 건 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번에 진짜 한일 문제 관련해 가지고서요. 그 마지막 공개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 날 저 참석했었거든요. 네네. 참석해서 제가 너무 부들부들 열이 받는 거예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니 할머니들 인생 전부가 망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전세보증금 떼인 거 돌려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러 온 사람 취급하는 거죠. 채권자, 그냥 네. 채권자라는 말로. 예. 네, 그렇죠. 열받아서 마이크 달라고 해서 소시오패스들 모인 예. 토론회 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저를 저격했어요. 제가 파행시켰다. 그런데 와. 제 주변 선배님들이 저한테 다 전화해서 잘했어. 내가 있었으면 더 심한 말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챙기면서 역시 우리 의원님 생각했던 게 바로 긴급 토론회 여셨죠.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사실 참여하셨다는 그 토론에도 외교부에서 벼랑간 잡혔습니다. 근데 맞아, 제가 맞아. 뭐예요? 외통이 그것도 국회 다수당의 간사예요. 어떤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 주최라고 했던 한일의원연맹, 저도 멤버거든요. 초선 때부터 멤버거든요. 한일의원연맹이랑 같이 공동 개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간사라고 하면은 부위원장급입니다. 그렇죠. 위원장은 사실 형식적으로 회의 집행하고 하는 거고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간사들이 하는데 저희 방에서 이제 외교부를 상대로 자 다음 주에 열릴 그 토론회와 관련된 보고를 받겠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정부 안은 없고 근데 뉴스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정부 안이라고. 근데 국회 다수당의 간사한테도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한일의원 연맹 이것도 명의도용인 거야. 오. 네.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네. 동의한 적 없는데. 네. 오. 그래서 한일의원 연맹 허락해 준 적 있습니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이 사실 거의 뭐 다수 간사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상의 와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저희가 급하게 했습니다. 한일의원 연맹은 여기 개최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의회를 들러리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야. 엄청나다. 그러네요. 자료도 아무것도 안 주고. 네. 야. 보세요. 처음에 기사 검색하면 한일의원 연맹과 외교부 공동주최 나와요. 우리가 문제 제기한 다음에는 이거 명의도용이다. 이 문제는 책임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쓱 바뀌어요. 한일의원 연맹 회장 정진석과 공동주최. 맞아. 그렇게 명기되어 있었어요. 까딱하면 놓칠 뻔했던 거예요. 저희도.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야당도 함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 저 명의를 도용해서 결국은 들러리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외교부 자체 안은 이미 마련돼 있지 않다? 이미 마련되어서 뭐 보수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끝까지 아무것도 마련된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민의의 대변인 국회를 들러리 세웠던 거죠. 오, 듣는데 덜 받아. 지금 이게 막 경험이 나오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경험인 게 토론회인데 토론회 자료집이 없어요. 맞아요. 토론회 자료집이 없는데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관계자가 내용은 발표하네? 와, 저 집 막 떠오르네. 근데 그게 의원님들한테도 안 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우롱한 거네요. 이건 국민 우롱이에요. 이건 진짜로. 사실 권력이 무능하고 뻔뻔하면 사회 전체가 황폐화되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 계셨던 강제징용의 피해자분들이나 뭐 위안부 피해자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박았던 그리고 실제 한일의원 연맹으로 진정성을 가지셨던 의원님들한테도 이건 굉장한 전 외교부의 결례가 아니었나라는 제가 그러네. 아쉬움이 좀 진짜 있어요. 저도 이제 상임위할 때나 가끔 하도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라서 가끔씩 섞어서 사용하긴 하는데 저희가 강제징용이란 말을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근데 강제 동원으로 그래도 표현하기로 우리 예전에 맞아요. 정신대 문제라고도 하다가 뭐 일본군 성노, 성매매 여성 여러 가지 단어 자체에 대해서 맞아, 이제 맞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듯이 그 문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강제 징용이라고 하면은 강제라는 말을 안 붙여도 징용이란 말이거든요. 그쵸, 징용이란 맞아, 말이 맞아, 뭐냐면 전시가 되면은 자 우리 이제 부대 그죠. 갔다 온 사람들 다 이렇게 징발을 하잖아요. 국민들을 징발해가지고 이제 전선에 나가 싸우게 하는데 그거를 국가의 불법 행위로 배상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없는 그리고 강제라는 말을 붙였다 손치더라도 징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는 걸 전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동원이라는 말로 저희가 지금 이제 통일해서 쓰고 있고 저도 자꾸 실수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강제징용 맞아. 이렇게 내렸거든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함의가 숨겨져 있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꼼꼼함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은 그 악은 정말 그런 디테일 안에서 한 발자씩 군의 영역을 맞습니다. 확장해 가더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한 번도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저 강제 동원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징용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관심을 갖고 이슈에 맞아요. 뛰어들으셨기 때문에 맞아요. 입에 입에, 붙으신 네, 거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징용이라고. 최근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라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그래서 정신대 할머니 뭐 네. 이렇게 네. 사실 그것도 이제 노동동원을 다 포함한 거라서 그런데 역사 안에서 그 말이 정리되기 전에 가장 활용했던 습관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는 구분을 하는 맞습니다. 네. 제 궁금한 게 이제는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가자면은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제 9개월 됐거든요. 근데 사고란 사고는 계속 치면서 사고가 누적됐어요. 이 외교적 사고들이. 네. 그러니까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요. 지금 다 이것들 누적됐고. 구체적인 예가 봐도 바이든 날리면 그렇죠. 이란을 이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 워딩 하나하나가 외교 참사고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들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이것들이 수습이 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 추가 질문으로 대통령 애드립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애드립 방지법이라는 게 제정할 수 있나요? 출국금지, 네, 출국금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이러한 외교 참사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안해요. 저도 불안합니다. 저는 더 처음에는 그냥 정말 술자리에서 4인 간에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하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외교혁명으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네, 되버렸죠. 맞아요. 저는 차라리 이번 건에서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렇게 좀 수습해 주길 바랬어요. 차라리 전 국민 그 듣기 평가를 이번에 하면 어땠을까? 이번에 차라리 왜요? 이란의 댓글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란의 적은이 아니면 이란의 정은 UAE의 정은 이란이다. 정은 네. 마음. 사실은 이번에야말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 그렇지. 실수였어요 하고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한 때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민주당에서도 그래 정은이다라고. 내기에도 정으로 들려요. 그렇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을 지나는 무수한 우리 원유를 싣는 우리 선박회사들의 그렇죠. 배들이 지금도 지나면서 맞아요. 염려를 더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해운협회에서 대통령 발언을 한 이튿날 경고 공문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이튿날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주의하라. 야.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긴장이 있는 그렇죠. 지역이니까 자주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운협회에서 작년 5월에 그리스 선적 두 척이 어쨌든 납치됐을 때 당시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내고 무려 8개월 만에 처음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문은 대체로 테러가 일어났을 때 내는 공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테러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와. 근데 얼마나 오픈지 그 공문을 보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시니까 딴 핑계를 대요. 작년 5월에 그리스 선박 두 척이 이렇게 납포가 돼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 첫 메시지가. 5월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서 지금 소환해서 공문을. 그리고 이런저런 국제 사정을 막 붙이는데 사실은 모두 줄이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건데 그 말은 차마 못하고 그렇게 남자한테 좀 말할 수가 없네 뭐 그런 것 같은 거네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매일 겪고 있는 수많은 선박관계 우리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다. 불안에 떨면서 그 해역을 오늘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수습이 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궁금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공포에 떠는 마음은 국민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더 이상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 나가긴 못합니까? 제가 어느 방송국 가서 그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1호기를 못 뜨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냐면은 수학적 접근 방식이야.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해서 아예 문제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에 대통령의 애드립, 외교 참사를 방지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방안, 1호기를 안 뜨게 하는 것이다. 근데 정말 더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은 진짜 염려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대통령님이 그저 실수하는 것이면 실수가 반복되면 본인도 아직까지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긴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오기 플러스 그쵸. 정말의 철학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동감해요. 적국이지 뭐 그 정도면 적국 아니야? 그러니까 디테일하지 못하고 본인이 가진 인식하에서 그게 뭐라고 진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진짜 무인기 때 우리 한 대 야 한 3대쯤 날려버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외교나 안보 문제를 앞으로도 다룰까 염려되는 거죠. 저는 100% 동감해. 김종대 의원이 밝혔어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랑 한국이랑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비밀 협약을 했대요. 그래서 상호 이제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개입을 자동 개입을 하는 자동 개입 조항을 넣었다는 건데 이거는 저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없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요? 군사적 조약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네요. 프랑스랑 대한민국이 원전 수주에서 경쟁을 하는데 경쟁력이 밀리는 대한민국이 원전을 수주한 이유가 바로 그 이면의 협약 때문,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체결했던 그런 비밀 협약 때문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적이라는 건 어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동 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이기 때문에 이란이 쳐들어오면 적이면은 우리가 쳐부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적이다라는 말을 너무나 말씀하신 네. 대로 당연하게 한 게 아닌가.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인지하지 네. 못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것 네, 같아서 네. 저희가 얘기를 얹고 있지 않지만 말씀한 것이 맞는 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원전 수출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정말 맞아요. 자랑을 했거든요. 맞아요. 자원외교라고 네. 하면서.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그게 이면 합의, 군사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쪽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하는 건 말씀하셨다시피 한미동맹 간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 걸 하고도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협약은 사실상 우리나라 법으로는 맞아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실제 말로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했냐겠지만 아크 부대가 이미 가서 주둔을 하고 있고 아크 부대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당시 협약이 기인한 거라고 인지하고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정말 오랜 고민을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인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조차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걸 상대국 어쨌든 아랍에미리트하고 야 그건 무효야 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서 맞잖아. 그러니까 그 협약만 떠오르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거 알고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국가 간의 협약이 있잖아.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체결한 건데 그래서 자기 성과를 그때 올리기 위해서. 외교부 국장이라든가 각 직위에 있는 사람 다 자기 직을 걸고 반대했던 협약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협약이기 때문에. 퍼즐이 다 맞춰줬어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우와. 근데 대통령은 그런 이후의 고려들을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네. 아쿠부대 간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란이 적인 거예요. 적인 거지. 네. 단순한 거예요. 네. 우리 전순미 변호사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그 문제를 수면 위로 그렇게 거칠게 올리는 것부터 그치. 시작해서 핵 문제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국제 기준에서 흔히 말하는 정상의 외교에 기대하는 수치를 한참 못 미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민한 대북 문제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동맹 문제 또는 대중 외교 등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그게 두려운 거죠. 자, 저희 아이고. 네,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정말 여의도의 정말 마음도 너무 따뜻하시고 인권에 대해서도 늘 진심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섹시하신 그러니까 사실 이보다 완벽할 수는 있을까? 신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분한테 왜 모든 걸 줬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나 집에 갈래. 나 두 번만 계속 그러는데. 다한 거 같아. 멋지게 다한 거 예, 같아. 여성 정치인의 롤 모델이자 너무나 멋진 선배 언니이신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오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그 함께해 주신 소감. 여튼 금요 미스테리 그 첫 방송하는 날 제가 저 무대 맞아요. 뒤편에서 한번 맞아요. 열심히 박수 치고 갔었는데요. 맞아요. 흥하시고 이것이 흥하다는 건 다시 이야기해서 민주당의 노력들 그리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또 받아들여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니까 금요 미스테리가 흥해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진짜 뭔가를 들고 찾아와야 겨우 한번 출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핫한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응원해 주시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메인 흐름 경기도당을 응원해 주시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아요.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의 마음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죄다 홀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못하시는 게 없다. 최고. 저희가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정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